안녕하세요. 역사의 길을 묻다 해열TV 정상호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통일되었나 2부인데요.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 회고록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작업과 동독이 무너지는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현장에서 돌아온 콜이 그 다음날 바로 한 일은 국민들에게 보고였죠. 2차 대전 전승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지도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자신의 동서독 정책을 설명합니다. 다른 내용은 동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통일 원칙인데요. 자유체제하에 통일을 하겠다. 당시에도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중립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정쩡한 중립은 절대 반대였습니다. 자유체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동독 또한 자결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동독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서독은 그 결정이 어떤 것이든 존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동독은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외세가 독일 통일에 개입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통일 원칙은 무엇일까요? 자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유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선통일 내지는 무조건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의견 통일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통일은 연애가 아닌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일은 현실이고 통일 당사자들 간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통일 후의 미래가 더 나아야만 통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 그것이 통일로 훼손되더라도 결혼해야 할까요?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 방식의 문제인데요. 누가 북의 의사를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습 공산당이냐 주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는 세습 구조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죠.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통일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협조와 국제적인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인이 해결할 테니 밖에서는 끼지 말아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관련 국가 입장에서 남북통일은 그들의 국가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개입 욕구를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북통일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 다음날 콜은 폴란드를 다시 방문합니다. 지난번 폴란드 방문 중에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베를린 현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방문한다는 취지였지만 내용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폴란드와 독일은 역사적으로 앙금이 많은 사이였거든요. 폴란드 대통령은 콜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년 이래 처음으로 동서인접국과 좋은 관계를 그동안이 유지했는데 통일 독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이유가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낀 약소국이어서 독일에게 피해의식이 많았습니다. 특히 2차 대전 후에 여기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폴란드 영토로 귀속되었거든요. 당연히 영토 분쟁을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콜은 다시 영토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독일 통일은 오히려 폴란드에게도 기회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또 폴란드와 독일 국민의 합동미사에 참석을 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방문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치 시절에 유태인이 약 600만 명이 학살당했더라고요. 현재 이스라엘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결국 명문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경 문제를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면서
폴란드의 우려를 해소하고 돌아왔습니다. 통일에 앞서 오래 묵은 앙금을 터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 10여일 후에 독일 통일 10개항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5항을 보겠습니다.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사이의 국가연합적 구조는 넌센스다라고 말하거든요. 국가연합적 구조를 특별히 말한 이유는 며칠 전에 동독의 새 정부가 계약공동체를 구성한 다음에 국가연합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거죠. 말하자면 계약공동체는 찬성하지만 국가연합을 하려면 동독이 먼저 자유선거를 해라. 그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6항은 미래의 독일은 미래의 전체 유럽과 같은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토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콜이 통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보통 계획을 세우면 일정 계획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을 전혀 발표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를 콜은 그렇게 하면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또 흥분한 분위기를 자극할까 염려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콜은 처음에 독일 통일을 서두르지 않고 상당히 신중한 자세로 접근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대표 언론인 빌드 자이퉁지는 재통일,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대서특필하죠. 그러나 통일이 어디 쉽습니까? 서독의 녹색당, 동독 주민들을 새로운 노예로 만들려 한다. 또 서독의 지식인이라는 일부 사람들, 통일은커녕 사회주의 동독 건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또 동독은 동독 주민이 원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사회주의 동독의 개혁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와 영국은 나치의 제4제국의 망령을 운운하며 비판합니다. 다행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어느 나라든 분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힘을 보태주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약 한 달 후 나토 정상회담이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12개 회원국 중에서 아무 조건 없이 통일을 지지해준 나라는 스페인과 아일랜드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영국의 대처 수상은 통일 독일이 자결권에 제약을 두자며 부정적 입장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찬성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대처 수상을 적극 설득해서 공동선언문을 합의합니다. 서유럽은 모든 독일인들의 자결권과 국가적 통일 권리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독일 통일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작성은 이시 집행위에 위임하는데 집행위원장이 독일의 우호적 입장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콜이 볼 때 독일의 통일은 시동이 걸렸다라고 판단했는지 동독의 드레스덴을 방문합니다. 당시 동독은 호네커 서기장이 실각하고 모두로 총리가 새로 선출돼서 공산당의 인사도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집권층은 개혁은 하는 것 같지만 큰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데 이 밑에 주민들은 완전히 생활이 180도로 바뀝니다. 서독에 수백만 명이 방문을 하고 시위가 일상화되죠. 근데 시위 구호를 보면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과거 동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호가 등장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동베를린 시가 서베를린 시에 시 행정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글자 그대로 동독은 붕괴 직전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콜이 드레스덴에 갔는데 공항 건물은 수천 명 시민들로 꽉 차 있었고 서독 국기가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콜이 트랩에 내리면서 옆에 있던 총리 실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은 이제 끝났다.
게임 오버. 콜이 그렇게 금방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동독 시민들이 콜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서독국기 보이시죠? 이 자리에 콜을 영접했던 모두르 총리가 같이 있었거든요. 어떻겠습니까? 벌써 이미 사진을 보면 힘이 빠져 있잖아요. 또 2차 대전 때 폐허가 된 프라우엔 성당 앞에서 수십만 동독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데 자신의 수십 년 정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설 중에 군중들이 흥분하거나 도이칠란드 국기를 제창하자고 하면 도이칠란드 국기 맨 앞부분에 독일, 모든 것 위에 독일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런 문구를 수십만 동독 시민들이 제창을 하면 다른 유럽이 볼 때 걱정할 것을 우려했던 거죠. 맨 앞에서 보신 것처럼 콜이 국민들에게 밝힌 통일정책의 핵심은 동독의 자결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콜은 드레스덴 방문해서 동독 주민이 뜨겁게 통일을 열망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콜이 할 일은 8천만 독일이 재통일이 완성되도록 앞장서서 감원되는 것이지요. 일단 여기서 멈췄다가 3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